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법무법인 담윤의 MC 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2000년에 발생해 희대의 중속살인사건이라고 불렸던 김신혜 사건에 대해 아시나요? 한 남성이 도로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다름 아닌 피해자의 친딸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9년이 지난 2019년 3월 재심이 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사건에 대해 같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다뤄볼 김신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죠.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 50분경에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52세 남성 김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 방향 지시등 때문에 처음에는 뺑소니로 추측했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 치고는 출혈이나 외상의 흔적이 없던 것이 수상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시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 의식을 잃을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함께 수면 유도제 성분인 독시라민 13.02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미터가 검출되면서 경찰은 누군가가 수면 유도제와 술을 이용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00년 3월 9일 새벽 0시 10분경 경찰은 수사를 통해 출연한 유력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피해자의 김씨의 큰딸 김신혜였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많이 찾아봤는데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친딸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이 됐는지. 당시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김신혜의 고모부가 경찰에게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양심을 품고 살해했다는 김신혜 자백을 들었다라고 진술했고, 두 번째, 김신혜가 사건 2개월 전 아버지의 명의로 된 보험을 8개나 가입했다. 세 번째로, 서울 자취방에서 할머니 댁으로 오던 중 마을 입구에 있는 검문소를 지난 시점 2000년 3월 7일 오전 0시 56분과 30분 정도의 거리임에도 할머니 집에 도착한 시점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 15분 사이에 약 4시간 정도의 알리바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김신혜를 체포해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김신혜 씨가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당일 새벽 1시 친아버지에게 수면 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마시게 한 후 함께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도로에 내려놓은 뒤 교통사고처럼 꾸미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하면서 존속살인사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김신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김신혜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1심과 2심을 거쳐 그해 2000년 8월 대법원은 김신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형을 확정받아 무기수로 복역하면서도 김신혜 본인은 계속해서 고모부에게 자백했다는 사실은 고모부가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자 본인이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이지 결코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으며 경찰이 주장한 8개의 보험 중 3개는 이미 해지가 된 상태였고 보험 수익자가 본인 혼자가 아닌 상속인, 즉 온 가족으로 되어 있어 범행 동기로도 볼 수 없고 아버지 사망 추정 시간에 자신은 혼자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묵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023년 5월 24일 김신혜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며 제대로 된 재심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무죄를 주장하던 김신혜 씨의 의견이 묵살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왜 재심이 결정이 된 건지. 무죄를 호소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신혜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 증거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면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김신혜 씨가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2015년 11월 법원은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현하게 했으며 경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수색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아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통해서 이 사건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정된 후 변호인 교체, 법원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중단되고 연기되면서 비로소 2023년 5월 재심 재판이 다시 개시되었습니다. 네, 법원에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서 불과 얼마 전이죠. 2023년 5월 24일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려 새로운 증거와 증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김신혜의 재심은 오는 6월 28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 기일을 가진 뒤 본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신혜가 주장한 무죄의 근거를 비롯해 범행 도구인 수면 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수면제를 갈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행주와 밥그릇에서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법의학 전문가에 의하면 피해자의 시신에서 검출된 수면 유도제 성분은 30알보다 고농도라고 추측되는 점 등 수사 기록에 대한 의문점이 가득한 상태에서 재심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무기징역이 확정된 상태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록을 검토해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으로 한 사람의 잘못을 엄하게 다스릴 필요도 있지만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과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